네, 청취자 8012님이요.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공감하고 위로드리고 절대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비슷할 텐데요. 정치권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들의 목소리 또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해드리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변인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서재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고여서 사실 지금 뭐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포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온 국민이 말 그대로 사고 수습과 위로에 마음이 다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참 상상하기 어려웠었던 일들이 이제 잇따라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최대이자 최종의 목표인 것인데 그런 면에서 책임감을 저희들도 느끼고요. 저는 이제 기자 시절에 그런 대형 사고 현장을 여러 번 취재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의 참담함 같은 것이 느껴져서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뭐 당연히 놀란 것이고요. 사실 이게 있어서도 안 되고 조금 방지했었으면 하는 그런 안전 사고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우리가 보면 예전부터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했던 단골 멘트가 뭐 재발 방지 대책 뭐 이런 걸 하자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너무 좀 뭐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지금 일단 사고 수습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을 잃은 분들이 이제 지금은 그 슬픔이 깊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 한 목소리가 아니고 한 몸으로 나서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여야가 같은 입장, 같은 네.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앞서 호준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사고 수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또 호준석 대변인도 기자 시절에 여러 참사 취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원인을 밝혀내거나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정치권이 함께 힘을 합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 분석도 나오고 의문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건 그 문제는 당국과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국가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약진하는 과정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없는지 네. 공직은 공직대로 기강이 확립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민간도 모든 분야가 자기 분야의 윤리와 기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혹시 그런 부분이 해이해지거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각자가 다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자성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호준석 대변인 말씀 공감하고요. 그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언론에서 보면 뭐 엔진 결함이랄 수도 있고 그 비행기가 뭐 몇 주 전에는 엔진이 몇 번 꺼졌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매번 제가 뭐 산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는 저기 그 안전에 대한 것을 자꾸 비용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지금 투자지 않습니까? 이게 더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조치는 이제는 뭐 기업도 해야 되고 정치권도 해야 되고 그런 문화가 좀 자리매김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이나 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많은 안전을 겪을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는 모습, 더 좋아지는 모습 온 국민의 마음이 같고 정치권도 같은데요. 오늘은 좀 그 마음으로 사안들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앞서 저희가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좀 해프닝이었고 시차상의 문제지 본질적으로는 나쁜 의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풍자 글을 올렸습니다. 그 풍자 글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여쭤볼 거고요. 좀 논란이 있었어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죠.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이제 결함이랄까요? 한 것은 뭔가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국민과 국가에 대한 애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었는데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시차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뭐 박수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한 게 9시. 저도 이제 교회 예배 드리고 9시 40분인가 화장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제 개인적 글을 올렸습니다. 그냥 그걸 인지를 못한 거예요. 저도.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야 이거 너무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네네. 다시 그런 언급을 하듯이 실시간적으로 모든 걸 다 상을 인지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네. 상황은 당연히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거거든요. 몇 분 예.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가지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해석을 낳고 뭐 공격하고 정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뭐 여기서 민주당이 네. 어디 있고 국민의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SNS 대응글도 있는데요. 온 국민이 이렇게 예민하게 신경 쓰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는 요청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불안함도 있는데요. 물론 그 불안함의 원인에 대한 또 탓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될까요? 호준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국가를 생각했다면은 저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됐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탄핵 소추를 한 그 동기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국가적인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 소추했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권한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그다음에 총리의 권한 대행, 그다음에 경제사령탑 그리고 이제 중대본까지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모두 협력해서 이런 국가적인 초비상 상황에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또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시스템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법치가 여전히 작동한다. 그리고 이런 비상의 상황에서는 여야가 그래도 힘을 합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을 뒤로 하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야정 협의체도 가동돼야 되겠고요.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습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뭐 다 예견하고 저희들이 뭐 민주당이 막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논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께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네. 중심을 잘 잡고 그리고 여야에도 협조하거나 했을 때는 또 요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도 권한대행으로 인정하면서 이것을 빠르게 수습하는데 뭐 다 역할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상컨대 뭐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팽팽한 대치 상황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다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1월 1일자로 일단은 쌍특검법도 공포를 하거나 시한이잖아요. 안 네. 되면 제의 요구를 하거나 하는 상황인데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입장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전임자인 한덕수 대행이 그 문제를 나는 할 수 없다. 네. 이것은 이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그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관 네. 임명은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후임자인 최상목 대행이 그것을 전임자의 판단을 뒤집고 그냥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제 그 정치 역할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도 여야가 합의하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특검 법안들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을 제거하면 여당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입니다. 네. 그런 문제들을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의 여지가 없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국민의힘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오늘 네. 이제 임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지금부터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추모와 위로 말고 이 얘기도 좀 한 목소리를 내면 풀리지 않을까라는 해결책이 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추모한다고 해서 추모만 당연히 집중해야 되지만 또 다른 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최상목 대행은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대행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자리에 대한 지위와 역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자리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특검이라든지 이게 아니다.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 거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또 국회에서 협의가 된 겁니다. 원칙상으로는 뭐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1+1은 합의잖아요. 협의가 아니고 합의. 네. 그런데 박찬대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그러면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판단했을 때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대했기 때문에 나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면 그 자격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임명 그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특검법 공포를 안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그 이후의 대책은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도 하실 거다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 말씀하시면 안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또 묻겠죠. 당연히. 책임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탄핵을 계속 얘기하시는 네. 건데 근데 지금부터 또 우리가 안 하면 탄핵하겠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생각이라든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은 큰 사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네. 그럼 우리가 또 탄핵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이야기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의 역풍 국민들이 비판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섣불리 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최상목 대행한테 모든 걸 떠넘겨서 무조건 해라 이렇게 압박할 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안을 길을 열어주는 게 여야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더더군다나 입법 폭주해왔던 민주당은 그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야 합의됐다고 자꾸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계속 민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미루다가 저희가 설득해서 겨우겨우 이제 그 합의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검사격인 국회가 판사격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인데 그것을 자꾸만 그때 합의한 거니까 무조건 빨리 해야지 이렇게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검사가 판사를 정하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원내대표만 바뀐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만 바뀌고 지금 합의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합의가 된 것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또 말씀. 상황이 바뀐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만 바뀐 거라니까요. 네. 예, 합의는 다 된 겁니다 이미.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1월 1일 시한이기 때문에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되면 뭐 여러 단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제2요구권이 발휘되면 혹시 이탈표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3분의 2 이상이면 통과가 다시 되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당내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정략적인 것이고 사실 진짜 관심은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특검법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네. 상대당을 탈탈 털어서 대선에서 이제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다 이제 저희 당 의원들이 인지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개개인이 좀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네네. 것이고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서 사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예. 그렇더라도 이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임명될 수 있는 특검이 수사하게 하는 것이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다 납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진보건 보수건 그렇게 하는 게 온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내란 특검법은 조금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이 앞서 이재명 대표의 SNS 글도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발포 명령을 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말이 나온 건데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금 개개인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다른 거는 이제 국민의힘만 다르고 대다수가 아니고 많은 국민들은 다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그 국민의힘. 제 모순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매번 얘기했던 게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는 당대표 시절이 아니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인데 김건희 특검은 주가 조작. 그거는 결혼하기 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네. 그럼 사인에 그런 것을 특검이 하게 되면 역풍이 불면 그냥 두면 되는 것이고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동안 매번 검찰이 공소장 가지고 이재명 대표 공격했지 않습니까? 똑같다니까요. 검찰이 그 조사를 해보니 발포 명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내란 특검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진실인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검찰이 그 말이 조사해야죠. 맞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막아버리니 이제 국민의힘이 자꾸 조롱이 아니고 이제는 계속 내란의 힘, 동조 이렇게 계속 프레임이 아니고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가 커진다니까요. 네, 이제 사실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는 건데요. 네네. 그 이른바 내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총력을 다해서 모든 기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그 사인이 때 했었던 주가 조작이라든가 또는 디올백 사건 이런 것들 수사 하자 이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가지고 여권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 또 국민의힘 전체까지도 수사할 수 있게 다 그렇게 해놓고 특검은 본인들이 임명하게 돼 있고 역사상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특검 법안은 역사상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좀 수사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 내란 혐의로 지금 구속됐고 기소됐고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 내란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좀 당사자는 일단 법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서 하는 발언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내란이 될 수 없다. 계속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재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형법에 규정돼 있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네.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느냐, 그걸 첫 번째 이제 따지면 되는 거고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그런 그 관계자들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대통령 측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 없다라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 이제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네.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그 논점은 그 목적이 있었더라도 폭동을 일으켰어야 이제 내란죄가 성립이 네. 되는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느냐, 국회로 군이 진입한 것. 그렇지만 이제 그 대통령 측은 아무런 강압 행사가 없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도 제지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 공소장에 보면 또 끌어내라. 4명이 1명이라 업구라도 그렇죠. 끌어내라. 이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진짜 있었는지 그런 걸 규명하면 되는 거죠. 법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법대로 안 하시니까 문제인 것이죠. 공수처가 계속 3차례 소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꾸라지처럼 그 조사 기관이 수사할 주체가 아니다. 그럼 누가 수사 주체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과 행동이 늘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고 그게 경고성으로 하게 되면 나가서 경고했다. 그래서 빨리 복귀하는 게 순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부하 직원에게 특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그 믿었던 부하 직원이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검찰에. 그러면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또 당당하게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또 사실은 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 절연할 시기를 놓쳤지만은 이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아니고 증거가 여러 가지 영상이나 다 증거로 네. 남아 있는 겁니다. 국헌문란을 한 겁니다. 헌법기관인 이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했잖아요. 그리고 했었잖아요. 진압이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이제는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 판단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사안 종결은 또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양쪽 입장을 들어봤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오늘 공식 출범 앞두고 있습니다. 숙제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돌파해야 될 것들, 어려운 상황들, 참사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11시에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추인이 되고 아마 비대위원 인선도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가장 시급한 그리고 중요한 과제는 국민들께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 그리고 사과 이것을 진심을 담아서 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시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전국의 제일 큰 현안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네. 여야가 어떤 그 합의를 해서 네.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까지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안을 그 내놓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 리더십이 확립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비대위원 아시는 이름 있으면 그래도 좀 단독 하나. 없고요. 권영세 위원장 내정자께서 네. 지금은 실무적으로 바로 투입돼서 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인선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징적인 뭐 어떤 그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간판 이런 것보다는 네네. 아마 그런 좀 안정의 방점을 둔 실무적인 네, 문제로. 그 위원장 자체가 이제 화합하고 그런 그 신뢰가 있는 그런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 비대위 인선도 그런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다음 주에 호주석 대변인 갑자기 안 나오시면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이제 비대위의 특징을 이제 그 아직 모르시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안정이나 화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혁신, 쇄신 그리고 석고대죄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못 막았고 그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책임을 검토한답니다. 사과 검토. 그냥 늦었고 그냥 비대위 인선도 보면 인사를 보면 특징을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친윤의 찐윤이 되겠죠. 뭐 이제 인원을 말씀드리면 뭐 장해찬, 뭐 도태우, 뭐 서정우 변호사 같은 그런 류의 인물들이 저는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네, 국가 애도 기관인데 상대 당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비방하시는 것 비방이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비대위원이 오늘 어떻게 구성되는지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보시게 될 텐데요. 필요한 메시지들이 충분히 담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 이후에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안정을 취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가 송영훈 전 대변인의 글에 댓글을 남기면서 좀 활동을 재개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사실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호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정계를 은퇴한 게 아니거든요. 네. 여전히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잠재적인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지난 그 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복기도 해보고 또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생각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은퇴한 바는 아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정치인이란 건 저 국민을 위해서 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대통령의 꿈만 안 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통령의 자리가 사실 정치인의 그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당대표를 벗어났지만 지금 또 해야 하고 목소리 내야 할 그런 역할이 또 주어지고 본인이 또 그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뭐 행동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SNS도 좋고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뭐 끝으로 짧게 약간 예상만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관 출석이 스스로 안 하실 경우 강제구인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크나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국가기관의 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소환 조사에 그 준비할 실무적인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된다면 조율을 해서 네. 소환 일정을 다시 정하고 그렇게 해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긴급 체포해야 될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이 진행 중이시고 지금 또 SNS도 활동하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네. 뒤에서 어떤 일을 할 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증거 인멸이 아니고 증거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더 2회, 3회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그것을 좀 국민들이 불안함을 좀 해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벌어질 일이어서 아직 저희가 모릅니다만 입장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